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사공단 법학을 강의하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다뤄야 될 내용은요. 법학이라는 내용인데 근데 법학 자체가 엄청나게 범위가 넓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어떠냐면요. 그 법학의 모든 그 넓은 범위를 깊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이런 정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이렇게 공사공단에 취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교양인이 갖춰야 될 법률 지식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범위는 넓어요. 그렇지만 그 깊이는 굉장히 낮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법학 중에서 뭔가 어떤 일반 교양인이 알아야 될 최소한의 범위. 그게 바로 시험 출제 어떤 영역이라고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넓게 공부는 하되 어떤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보다 어떤 낮게 여러 분야 요렇게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우리가 공부할 법학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서 이번 시간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법학 중에서도 일반 법학을 공부하기에 앞서 가지고 기본적으로 먼저 어떤 전반적인 개요를 알아보는 법학 일반 요거를 요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같이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요번 시간은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또 두 번째 또 어떤 거를 볼 거냐면요. 법의 개념뿐만 아니라 법이 있으면은 법이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의 이념과 목적 또 그리고 법의 존재 형식 우리가 그걸 법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저와 같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1절에 법의 개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법이 뭔가 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미리 제가 얘기 드리면요. 제가 앞서도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주 깊이 있는 문제가 안 나온다. 어떤 일반적인 어떤 교양인이 알아야 될 법률 상식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면요. 제1절 그래놓고 1절 중에 총설과 관련해서 법의 개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법의 개념인데 그런데 법을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이랬잖아요. 법에 대해서는요. 뭔가 이거를 규범이라고 얘기를 했다. 규범이라고 얘기를 했다. 법규범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규범이 뭐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만 세상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행동의 기준,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범은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규범에는 어떤 거냐면요. 규범에는 어떤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요. 물론 지금 여러분도 공동생활 영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한 학교, 직장 또는 어떤 사회 이런 게 있잖아요.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영위합었어요. 어떤 일정한 구속을 당할 필요 있잖아요. 구속되는 어떤 준거라는 건 기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준과 관련돼서요. 관련해서 준거가 되는 행동 양식. 요렇게 한번 축약해서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법을 규범이라고도 넓게 얘기하는데 규범은 뭐죠? 사람이 세상살이를 할 때 뭔가 행동 양식에 어떤 구속을 당해야 된다. 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그 기준이 되는 행동 양식을 규범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규범에는 어떤 게 있죠? 규범에 보면요. 우리가 통상 법을 규범이라고도 하는데 또 세분해서 보면은 규범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교재에 나온 것처럼 관습 규범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일정한 어떤 일이 반복되면서 관습처럼 관행화된 어떤 행동 양식, 관습 규범, 그리고 도덕 규범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도덕 규범이라는 건 뭐죠? 인간의 내면을 규율하는 어떤 양심과 관련되는 그런 행동 양식에 대한 규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중시하는 게 바로 이건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 더 얘기하면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종교 규범도 있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는 법 규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우리가 통상 법을 넓게 얘기하면은 규범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관습법, 도덕과 관련되는 법, 종교와 관련되는 규범, 그리고 법 규범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어떤 법의 개념을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법은 뭐라 그랬죠? 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도덕과는 다르잖아요. 도덕이라는 건 뭐죠? 내가 양심적으로 스스로 내가 따라가야 될 규율이라 그러면요. 법이라는 거는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당위, 꼭 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 당위 어떤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뭐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강제규범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규범. 요게 바로 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또 그리고 그 밑에 심화학습에서 봅니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 3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법은 공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공평합니까? 우리가 이게 삼수변인데 어땠죠? 삼수변. 삼수변은 물수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은 항상 공평하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겸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였죠? 우리가 원래 법법자가 생기기 전에 앞서 뭐가 있었습니까? 그 법법자에는요. 옛날 자가 해태 치자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해태는 뭐죠? 여러분이 광화문 광장 가서 보면요. 해태상이 있는 걸 봤을 겁니다. 어떤 전설상의 동물이에요. 실제 있는 동물은 아니에요. 근데 해태가 하는 일이 뭐죠? 어떤 시비와 선악을 따진다는 거 아닙니까? 선악을 따지니까 어떤 성격이 있죠? 뭐 이거는 어떤 선악, 그리고 시비를 따진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리고 요게 요 뒤에 법법자 뒤에 나와 있는 갈 것자가 있으니까 이게 제거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거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거하다. 그래서 근데 이거 제거는 뭐를 제거하냐면 악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법자를 통해서 봤을 땐 뭐죠? 법이라는 거는 공평한 거다. 그리고 뭔가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선악을 판단해서 악을 제거하는 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한번 갖고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항상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게요.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간의 충돌이 있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들 얘기를 하냐면요. 또 법은 사회가 있는 곳에 존재한다. 내가 혼자만 살고 있으면 법이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행동 양식이다. 그게 바로 규범이다. 그런데 세분해 보면 뭐였죠? 관습규범도 있고 종교규범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덕규범도 있고 법규범도 있다. 그리고 법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규율되는 게 바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법과 자연규칙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법과 자연규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법과 자연규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자연규칙, 법과 자연규칙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걸 보세요. 비교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비교한 내용. 요 비교한 내용은요.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법과 자연법칙을 비교한 다음에 맞는 거 찾아라, 틀리는 거 찾아라. 또는 다음 중에서 자연법칙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찾아봐라. 법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과 자연규칙. 그러면서 여기 법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회규범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규범 그래놓고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쪽은 자연규칙이다. 자연규칙. 그리고 요쪽은 사회규범이다라고 한번 구분해 봅니다. 사회규범이다라고 구분을 한번 해봤으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순서 한번 거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연규칙의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어떠냐면요. 우리 책에 있는 것과 없는 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아래로 흐른다. 이거는 자연상에서 일어난 규칙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해가 서쪽에서 뜰 일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자연 규칙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사회규범이라는 거는 뭐죠? 사회규범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법일 수도 있고 도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덕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물론 거기 여기 사회규범 중에서 도덕적 규범을 보면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여기까지는 도덕적 규범이잖아요. 그렇지만 법규범, 뭐 그것도 사회 규범이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뭐 여기 살인을 하지 마라. 살인을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절도,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거 봅니다. 자연규칙은 예외라는 게 없잖아요. 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 서쪽에서 뜰 일 없고 물을 가만히 놔뒀는데 어떤 인공을 가하지 않는데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흐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 뭐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여기서 예를 봅니다. 우리에서는 교재에서는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좀 갸우뚱하실 분이 계시지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예외가 있을 가능하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한번 봅니다. 적군이 몰려왔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살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봅니다. 자연규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그렇지만 사회규범은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연규칙을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존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존재 법칙. 자연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존재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요. 자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인하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인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독일어예요. 독일어. 영어가 아니거든요. 자인.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자인. 그러다 보니까 자연규칙을 얘기하면서 어떤 자인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건 자연규칙에 해당된다. 그런데 사회규범, 법규범, 주로 법규범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사회규범에는요. 뭐 도덕적인 규범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드렸죠? 이때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요. 졸론이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옆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졸론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독일어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 한다. 법을 지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자연규칙을 얘기했을 때 독일어로 얘기했을 때 자인 그리고 사회규범을 얘기했을 때 독일어로 했을 땐 졸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봅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자연규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인을 사회규범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인과 졸론 독일어 뭐 요 내용까지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자연법칙에는 뭐 그랬죠? 인과 어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인과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과법칙. 인과법칙은 뭐죠? 이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왜 원인과 결과입니까? 물이 있었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또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 원인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해가 뜨는데 어디서 떴죠? 동쪽에서 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규칙은 인과법칙이 지배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존재법칙, 당연히 있는 거다. 그리고 독일어로 얘기했을 때는 자인, 그리고 예외 없다. 그렇지만 사회규범, 여기는 법규범을 중심으로 한 법, 도덕 이런 게 포함됐다고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였죠? 어떤 예외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독일어로 했을 때는 졸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양자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시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법과 도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법과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법은 어떤 거죠? 법은 우리가 일단 여기 도덕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양심의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과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법은 어떤 거였죠? 어떤 인간 공동생활을 구성하는 행동 양식이고 그리고 또 여기 강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어떤 도덕은 내면적인 양심의 어떤 기초를 하고 있고 이거는 외면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강제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법과 도덕을 구분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 이거는 법, 도덕 확연하게 구분한다고 얘기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드냐면요. 법과 도덕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그 구체적인 거 뒤에 나오지만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링이 어떻게 했죠? 독일의
법철학자 예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거는 케이프 혼이다라고 얘기했잖아. 케이프 혼은 어디입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는 남아메리카 하단을 통과하는 바다예요. 굉장히 풍랑이 험하고 거세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뱃길이다. 그만큼 도덕과 법을 구분하는 게 힘들다라고 독일의 법철학자 예링이 말했다. 한 이런 정도는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뭐 법과 도덕과 관련해서 또 여기 그 다음 보시면요. 중요했던 얘기는요. 법과 도덕의 차이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여기도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됐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법과 도덕의 차이점 그려놓고 한 몇 가지 봅니다. 뭐 여기가 법이고 여기가 도덕이라고 그럴 때 한번 볼게요. 뭐라 했습니까? 법은 타율성을 갖고 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법을 안 지키면은 내가 처벌받잖아요. 그런데 도덕은 어땠죠? 자율성을 갖고 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도덕에 위반됐을 때 다른 사람의 뭔가 공격, 어떤 질책은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법률상의 처벌은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또 어땠죠? 그러다 보니까 법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 말 안 들으면은 어떤 국가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니까요. 그렇지만 도덕은 어떻죠? 사람의 양심에 기초를 하다 보니까 비강제성을 갖고 있다. 이게 차이인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 봅니다. 그리고 법은 뭐죠? 바깥으로 드러난다. 외면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도덕은 어땠죠? 양심에 기초를 하다 보니까 내면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각 서로 정반대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봅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여러분 다 마치지만 이런 내용들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법은 쌍면성을 갖고 있다. 쌍면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도덕은 어땠죠? 여기 편면성을 갖고 있다. 한쪽에다만 의지를 한다. 이 편면성을 다시 얘기하면요. 이거를 일면성이라고 얘기한다. 왜 그랬습니까? 한번 봅니다. 우리가 법에서는 어땠죠? 법률상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강조된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면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도덕은 어땠죠? 여기는 의무만 주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라든지 도덕을 보세요. 계속 신에 대해서 의무, 인간으로서 의무만 강조하고, 그리고 법에서는 권리와 의무 모두 강조를 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적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다. 그리고 도덕은 착한 것, 선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어떤 법과 도덕을 정확하게 한번 구별을 한번 해봅니다. 뭐